제가 좀 방금 쪽지를 받았는데 12시 40분까지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 예. 네네, 괜찮습니다. 점심 그때까지 점심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사 근데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아까 그 마이크 제가 예약하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이 경찰관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은 그 경기도에서 하나뿐인 경기도 청년봉사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의 보편적인 그 복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경찰관으로서 8년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시민들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줄 수 없는 일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제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저께도 독거노인분의 변사를 봤습니다. 그분의 외로운 죽음에 대해서 그 집안에 둘러봤을 때 그 안에는 뭐 영정사진이나 뭐 그들을 챙겨줄 수 있는 뭐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구청이나 이제 주민센터 그런 곳들을 찾아가도 이런 것들은 도와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지금 돈을 모아서 지금 사비로 지금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영정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이제 박수 받는 건 참 죄송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이 이제 요즘 독거노인 사회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그 약간 서비스들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죽음이더라고요. 혼자서 외롭게 기다리는 죽음 속에서 내 죽음이 궁극적으로 무용고자로서 사망 처리가 되면 그냥 하나의 화장이 되면 난 그냥 뼈가루속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의 모습조차도 남기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좀 이제 도에서라도 이렇게 장수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경기도의 1365 포털에 들어가면 경기도 인구의 7%가 봉사를 하지 않는데요. 그 7%가 세상을 따뜻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혜택들이 많지는 않아서 우리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청년들보다는 시니어분들이 대다수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 봉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8년차 경찰관이시라고 하는데 정말 훌륭하네요.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적극 검토해 보겠고요. 두 번째 것도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번에 경기도를 와보니까요.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중앙부처에서 국가정책 전부를 할 적에는 아주 거대 담론과 아주 거창한 정책 방향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경기도에 와보니까 실제로 경기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 밀착형 행정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저런 작은 얘기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이고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 신경 쓰겠고 제안해 주신 두 가지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거기 지금 서주시면 네.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7월 1일 날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 첫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도의회가 지금 개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가 아니고 대치 상태인데요. 지사님이 일부는 뭐 정무적 감각이 조금 부족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또 엊그제 양당 대표들을 미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추경도 지금 편성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영끌 비투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지금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사님은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 20대, 30대들이 그런 지금 잠을 못 잔다고 봅니다. 이자는 계속 지금 물가 때문에 고금리가 계속 뭐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지금 뭐 미국도 지금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지금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20대, 30대들 그런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치는 제가 그 선거 과정에도 그렇고 인수 과정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협치 지금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자 독식 구조에서 비롯되는 그 기득권 문제 이런 문제를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치의 중요성을 경기도 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권력 구조나 또는 지금과 같은 선거 구제 가지고는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협치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지난번 인수위 때 상대당에게 인수위원 제안도 했었고 또 저희 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당에서 낸 그 공약 중에서 공통 공약이나 또는 저희가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당에서 내도 좋은 내용의 공약을 우리 담겠다 해서 인수위에서 협치와 소통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낮은 수준의 협치부터 하고 싶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우물에서 숨을 찰 수 없지요. 어떤 사람들 연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정은 함께 공동 정보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의 그 제가 생각하는 협치는 아주 낮은 단계 협치입니다. 첫 번째는 정책 협치부터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추경안을 준비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하는 것이 정책 협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또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게 협치지요. 이것을 연정 수준까지 너무 그 우물에서 숨좀 찾는 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부터 시작해서 서로 신뢰와 이해관계를 구축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단계의 협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문지방을 좀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인수위원도 얘기를 했고 공약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만드는 중요한 정책들은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타당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조화롭게 하도록 하는 수준의 협치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마치 이것을 자리 나눔이나 또는 연정과 열부시켜서 어떤 자리가 어떻고 하는 얘기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수준의 정책 협치부터 시작해서 신뢰와 또 신뢰를 쌓고 서로 이해 수준을 높이면서 조금씩 협치의 수준을 올려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바람은 이렇습니다. 정말 협치할 때까지 가고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연정까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그 모범을 보여서 중앙정부에서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권력 구조로는 연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권력 구조는 왜냐하면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기는 사람이 다 같기 때문이죠.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물에서 숨을 찰 수는 없는 것이죠. 낮은 수준의 문지방 넘는 수준의 협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청년 그 영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그 여권에서 집사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20대 청년들은 인프레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인들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죠. 대개는 물가가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은 경기 진작의 효과가 일부 있는데 거꾸로 지금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에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특히 대출을 상대적으로 저금리에서 받았던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 다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 지금 금리가 지금 엊그제 50bp 0.5%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주담대가 가계부채 한 반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다 꼼꼼히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특히 청년들 위주로 해서 고금리 대출 또는 제1금융권에서 담보가 없어서 고금리나 또는 사채 쓰거나 이런 또는 대부업체에서 받는다든지 이런 고금리를 좀 갈아타게 하는 방법을 지금 이미 저희 인수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고금리로 인해서 신용화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출 갈아타기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고금리 시대, 물가 인상 시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시대, 공포의 R이라고 하죠. 리세션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각각의 경제 주체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